자, 그래서 14개 문제로 테스트한 결과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네, 안녕하세요.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제미나이 디퓨전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 테스트도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LLM이라는 것들이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을 쓰는 거죠. 다음 나올 단어들을 예측하는 뭐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 모델은 디퓨전, 우리가 흔히 이미지를 생성할 때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텍스트를 생성하는데도 그런 디퓨전 알고리즘을 써서 전체 텍스트 내용을 이렇게 노이즈처럼 시작해서 점점 확실하게 확정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예전에 제가 올해 3월 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인셉션이라는 회사의 모델이 있었거든요. 그 인셉션이라는 회사의 모델 이름은 머큐리 코더였었습니다. 그때 머큐리 코더가 50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디퓨전 모델의 특징이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하고요. 그런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성능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게 구글 I/O 행사 때 이 디퓨전 모델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그 웨이트 리스트를 등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등록을 했었고, 그때 이 제미나이 디퓨전에 대한 소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전체가 한꺼번에 만들어지죠.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가 먼저 생긴 다음에 부분 부분이 수정돼서 확정이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 디퓨전 효과를 보여주려면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돌려서 보여주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빠르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연관성, 저 문서 전체 내의 연관성이 더 좋다. 그다음에 인터랙티브하게 리파인 할 수 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벤치마크잖아요. 그죠? 근데 라이브 코드 벤치 V6에서는 이 제미나이 2.0 플래시 라이트보다는 점수가 높게 나왔고요. MBPP 요거는 이제 높게 나왔네요. 그죠? 한 3개 항목, 4개 항목 정도만 디퓨전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라이브 코드 벤치 V6하고, 그 다음에 LBPP V2, 그 다음에 MBPP, 그 다음에 AIMNI 2025. 이 정도만 높게 나오고 나머지는 제미나이 2.0 플래시 라이트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게 뭐 초창기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계속 발전을 시켜야겠죠. 스피드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요 문서가 공개될 때는 웨이트 리스트를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때 등록을 해서 어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희 14개 문제를 내서 성능이 어떤지, 그 다음에 스피드는 어떤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제미나이 2.0 플래시 라이트의 한 5배 정도 스피드가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스피드도 상당히 중요하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죠. A, A, B, A, B, C, A, B, C, D 다음에 올 문자열은 무엇입니까? 패턴을 분석하고 설명해 주세요. 라는 문제죠. 상당히 빠르네요. 빠르기는. 자, 답은 AA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토큰은 꽤 많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예측은 했는데 틀렸어요. 지금 보면은 AA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원래는 A, B, C, D, E가 정답이죠. 여기에 이제 스피드가 나오네요. 초당 572 토큰. 네, 첫 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수에 5를 더하면 그 수의 2배보다 3이 작다. 그 어떤 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읽는 중간에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답은 8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맞췄죠? 두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보라 순서로 색상이 반복될 때 57번째 색상은 뭐냐라는 문제죠. 네, 파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맞았죠? 세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5명이 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A는 B보다 먼저 먹었지만 C보다 늦게 먹었고, D는 E보다 먼저 먹었지만 B보다 늦게 먹었습니다. 사과를 먹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문제죠. CABDE, 네, 정답을 맞췄고요. 이게 스피드가 좀 떨어졌거든요. 처음 게 3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지금 174까지 떨어졌어요.
아마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세 명이 일렬로 서 있는데 검은 모자 세 개와 흰 모자 두 개를 랜덤하게 씌우고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맨 뒷사람은 모르겠다고 그랬고 중간 사람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맨 앞 사람은 자기가 쓴 모자 색깔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맨 앞 사람이 쓴 모자 색깔은 뭘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번엔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537 토큰. 답은 검은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다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6개 똑같이 생긴 동전이 있는데 그중 한 개가 가짜고 좀 가볍다고 합니다. 최소 몇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 한 개를 찾을 수 있나? 그런 문제죠. 답을 세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다고 했고요. 이게 답변이 긴 게 스피드가 빠른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시작할 때 지체 시간이 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정말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답변이 긴 것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스피드가 빠릅니다. 759 토큰. 자, 세 번의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눠서 저울질을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998. 네, 맞죠. 998로 나눠서 시작하면은 세 번의 양팔 저울질로 가짜 동전을 찾을 수 있죠. 맞았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4배입니다. 5년 전에는 5배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런 문제죠. 네, 아버지의 나이를 80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죠? 네, 일곱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용의자 A, B, C가 있는데 A는 내가 범인이 아니다. B는 A가 범인이다. C는 B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중에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누가 범인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663 토큰이었네요. 속도가. 대답은 B가 범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았죠? 여덟 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다음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개의 팔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숫자 두 개의 곱이 합보다 큰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곱이 합보다 큰 케이스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이번에 166 토큰이었습니다. 스피드가. 자, 88에 64개의 케이스 중에 55 경우가 곱이 합보다 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틀렸죠. 48개의 케이스가 생깁니다. 틀렸죠? 네, 아홉 번째 문제는 실패했고요. 다음 열 번째 문제입니다. 너는 시빌 엔지니어야 라고 롤을 주고 콘크리트 강도, 철근 강도, 부재 사이즈, 그리고 설계 모멘트 값을 주고 강도 설계법, 즉 USD 설계법으로 필요 철근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공식도 알아야 되고 문제 푸는 법도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808 토큰이 나왔어요. 자, 풀이 과정을 좀 보면은 D값부터 잘못했네요. D값을 그냥 피부값을 빼면 되는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졌죠. D값부터 틀렸으니까. 자, 답을 보겠습니다. 필요철근량을 계산된 필요철근량 4.68mm 제곱. 어림없는 숫자인데요.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네, 실패했고요. 열 번째 문제는 실패했습니다. 네, 11번째 문제는 코딩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의 ABC를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근을 구하는 과정을 수식으로 보여주는데 수식은 렌더링을 해주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근의 위치를 표시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의 코딩 문제입니다. 자, 순식간에 나왔고요. 제가 보통 프롬프트를 실행을 시켜놓고 문제 설명을 하는데 문제 설명 끝나기 전에 나왔어요.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143을 입력하고 근 구하기를 누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게 나왔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쭉 그래프 범위를 너무 크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큰 그래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0이 되는 위치가 여기에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연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제가 프롬프트에다 분명 이렇게 적었거든요. 두 근이 보이도록 X축의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해줘. 요 문제를, 요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이걸 안 지킨 걸로 보기 때문에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11번째 문제 틀렸고요. 거의 맞춰보긴 했는데 아무튼 틀렸습니다. 11번째 문제는 상당히 정확하게 맞히긴 했는데 그 X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생긴 문제였었죠. 근데 코딩이 상당히 빠르고 어느 정도 정확성도 유지했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 진짜 뭐 리즈닝, 싱킹 기능 없이 이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 번 트라이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코딩 할 때는. 어차피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나가는데 그때 상당히 예, 강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째 문제는 HBM의 재원을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아서
단면도를 그리고 단면적도 구해달라는 내용의 코딩 문제입니다. 네, 단면도 그림이 잘 나왔고요. 11,700 단면적이 맞았습니다. 자, 상부 플랜지를 폭을 줄여보겠습니다. 네, 맞았죠? 그 다음에 하부 플랜지 폭도 200으로 줄이면 줄어들었고, 높이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 영향이 커지면서 이게 됐고요. 지금 보면은 15mm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15mm는 플랜지 두께인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웹 높이 맞고 웹 두께 맞고 600 전체 높이 맞고 200은 플랜지 폭이겠죠. 아, 이게 전체 폭인가 보네요. 플랜지 폭이 여기 표시되어 있고 전체 폭. 그러니까 600하고 200은 아마 전체 폭을 표시한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제가 취소를 넣어달라고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상당히 빠르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코딩 능력이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12번째 문제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러니까 다치 LLM1 이 모델부터 이제 추가한 문제거든요. 13번, 14번 문제 두 개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H빔의 재원과 하중을 주고 최대 응력을 구하라는 구조 문제죠. 그래서 H빔의 재원은 300, 높이 300, 폭 300짜리 H빔이고요. 플랜지 두께 15mm, 웹 두께 10mm짜리. 그 다음에 5m 단순 지지. 하중 조건은 전체 구간에 5kN의 분포 하중이 작용하고 있고, 시간 중앙에 10kN의 집중 하중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철근 양보하는 문제는 얘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상 계산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풀이 과정을 보면은 얘도 700 토큰이 나왔어요. 속도가요. 단위를 다 뉴턴으로 맞췄고 단면적은 구할 필요가 없었죠. 그죠?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했는데 중립축에서 가장 먼 섬유까지의 거리가 이게 300짜리 빔이기 때문에 0.1호여야 되거든요. 뭔가 전체 높이를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전체 높이가 지금 0.3이거든요. 폭도 0.3이고. 그러면 이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반력을 계산했어요. 반력은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최대 부품 모멘트 계산. 여기서 8분의 WL 제곱은 맞췄고, 그 다음에 4분의 PL. 뭐 이런 거는 뭐 단순한 공식이니까. 그래서 모멘트는 요거다라고 했고, 응력을 구하는데, 여기서 아까 이 Z값, I값을 잘못 구했다면은 여기서 정답을 맞추기가 힘들어지죠. 단위는 메가파스칼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앞에서 구한 단위를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1210 메가파스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의 답은 105 메가파스칼이죠. I 값이 중요한데 I 값이 1.9933 10의 8승 밀리미터 4제곱. I 값 계산해서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플랜지하고 웹의 I 값을 각각 구해갖고 합성하는 단계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Y 값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요거 한번 16571 250으로 계산을 했네요. 그리고 승수도 7승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8승이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13번째 문제 실패했고요. 다음 14번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교대 단면도를 그리는 웹앱을 만들어 달라는 문제죠. 뭐가 실행이 됐는데 것도 안 보이거든요. 네, 끝까지 코딩을 마쳤는데 코딩 속도 엄청 빠릅니다. 828 토큰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프리뷰 아무것도 안 보면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띄워봤는데 여기도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림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림 영역인 것 같은데 원래는 여기에 재원을 입력받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거든요.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줬잖아요. 입력 데이터는 이거고 절점 좌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초기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이 규칙에 따라서 절점 좌표를 구하고 요 절점 좌표 구하는 공식, 그래서 선을 그리고 치수선을 추가해주고 단일 HTML 파일을 만들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초기 데이터는 여기서 준 요거를 참조하라. 그 다음에 줌인 줌아웃도 해주고 드래그,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하면은 패닝도 되도록 해달라. 그리고 그림 영역에 꽉 차도록 위치와 줌을 조절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입력하는 데부터 없거든요. 이게 보면은 HTML을 보니까 스타일 나오고 바로 이 그림 그리는 영역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좌표 계산하고 이런 걸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력받을 수 있는 창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이 아무것도 안 나온 건데 일단 틀린 걸로 하고요. 한번 수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부분이 누락되었어.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고쳤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그려지죠. 데이터 입력 부분이 추가됐는데 속도가 1597 토큰. 그림 그리기가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네, 문제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14번째 문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4개 문제로 테스트한 결과가 57점이 나왔습니다.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죠? 네, 다른 모델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점수로 소팅을 해보면요. 50점은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평균이 지금 64점인데 이 64점이 이렇게 작은 모델들까지 다 포함한 점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제미나이 디퓨전 모델은 아직은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것 같고요. 네, 같은 디퓨전 모델이 상용으로 나온 게 이제 머큐리 코더가 있었거든요. 인셉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모델인데 여기 50점을 받았으니까 이것보다는 좀 낫긴 나은데 물론 머큐리 코더는 12개의 문제를 풀었고 요번엔 조금 어려운 문제 2개를 추가하고 14개 문제를 풀었긴 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제미나이 디퓨전은 엄청나게 빠르긴 빠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문제는 성능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요. 특히 코딩 속도는 엄청난 것 같아요. 2차 방정식 그 근구하고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거의 맞춘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x의 범위를 좀 너무 넓게 잡아가지고 그래프가 너무 크게 나왔던 게 문제이긴 한데 그 문제는 이제 못 맞췄고 그다음에 12번째 문제 H빙 그리는 문제는 잘 맞췄거든요. 그리고 또 코딩 문제인 14번째 문제 요거는 좀 또 못 맞췄어요. 그래서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뭐 잘 맞추고 못 맞추고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속도면에서 엄청나다 보니까 대화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디퓨전이라는 그 알고리즘 자체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14번째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수정을 시켰는데도 해결을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예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제 테스트했었던 자체 LLM 원인가요? 그거는 이제 거꾸로 그려가지고 틀렸지만은 그림은 나왔는데 얘는 지금 두세 번의 트라이를 했는데도 수정을 시켰는데도 그림조차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또 구글이 하는 거니까 이 디퓨전 그 알고리즘을 잘 활용해서 좋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딩하는 토목 엔지니어 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